자, 여러분, 오늘은요, 이 마음 공부, 깨달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할까, 오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 공부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삶과도 조금 무관하고, 또 뭔가 특정 미술을 배우고 음악을 배우고 취미생활 하듯이 운동하듯이 어떤 한 부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삶은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내 마음이 삶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모든 것이고 사실은 마음이 본질이에요. 그 마음을 인식하지 않는 한 놓치잖아요. 그걸 쳐다보지 않는 한 현실은 자꾸 왜곡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념이라고 하죠. 자문성가에서 얘기하는 이 마음이 내 현실과 괴리가 큰 분들은요, 전부 현실의 땅에 발을 딛고 살아있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한다거나 깨달음이라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 뭔가 이렇게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고 뭔가 몽환적이고 공상적이고, 또는 많은 분들이 인식하기를 아주 냉철하고 합리적인 거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냉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자기의 주관적인 관념으로 자기 입장에서만 세상을 보니까. 남자분들, 내가 참 무능하고 열등하고 못났다는 생각을 안 해요. 특히 많이 무능하고 열등한 분일수록. 여자분들, 내가 여자로서 되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게 셀수록 나는 여자로서 열등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이런 마음을 안 느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느끼니까, 그 마음을 못 보니까 그 마음으로,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죠, 그렇죠? 그 안경으로 보니까 왜곡돼서 보이죠, 현실은.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못 보는데, 마음이 클수록, 마음자리가 클수록 자기 현실을 있는 대로 그대로 못 보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얼핏 생각하기에 마음 공부를 하면 오히려 자기 현실을 직시 안 하는 것처럼 현실을 직시하려고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가 될수록 아주 냉철해요. 타인과 나를 같은 선상에 놓고 정확하게 봐요. 나의 능력과 타인의 능력 정확하게 압니다. 내가 뭘 잘하고 타인은 뭘 잘하고, 내가 뭘 못하고 타인은 어떤 걸 못하고, 상대와 나를 정확히 봐요. 우리 모두를 하나하나씩 정확하게 인지한단 말이지. 정확하게 인식하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어떤 잔체도 조직하고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에러가 덜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잘못 선정하고 하는 게 정확하게 못 보니까, 그 안경, 마음의 안경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보니까요. 많이 왜곡된 상태로 보고 그게 진실이라고 믿어요. 냉철해지고 합리적인 자기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에서부터 마음 공부가 시작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복을 수행해 오시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종교나 신앙처럼 생각해서 이걸 냉철하게 자기 현실을 인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교회나 절에 가서 기도하고 절하면 부처님이나 하나님이 내 현실을 훅 바꿔주기를 원하는 그런 기복신앙처럼 여기 와서 수행이란 걸 하게 되면 뭔가 갑자기 내 현실이 돈이 없던 게 돈이 생기고, 내가 인정 못 받던 사람이 인정을 받고, 남자친구 없던 사람이 남자친구 생기고, 이렇게 되나? 그래서 와서 수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적을 갖고. 수행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내 현실이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 내가 무엇인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전도 몽상으로 나를 뚜렷이 못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서 상대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거꾸로 뒤집어서 보는 거예요. 세상을 왜곡되게 보는 사람일수록 올바른 판단 기초하에 어떤 행동이나 생각과 말을 하지 않으니까 선택이 날마다 다르고 날마다 틀리는 선택을 하니까 삶이 점점 왜곡돼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죠. 여러분, 삶이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10년이 되고, 10년이 모여서 몇십 년이 지나서 여러분이 몇십 년 후에 삶의 성적표를 봤더니 내 머리로는 우리 남편하고는 사이가 이렇게 좋고 우리 자식은 이렇게 교육을 잘 시켜서 이러이러한 애로 성장시키고 나는 이 정도의 위치에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몇십 년 후에 보니까 내 삶이 정반대란 말이지. 무언가 내가 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을 교정해서 올바르게 돌이켜서
자기가 올바른 거, 그 있는 그대로의 자기 현실을 보고 나와 남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돼서 점점 이 선택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정해 나가는 게 마음 공부예요. 그래서 과학이고 아주 합리적인 공부고 아주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공부지 무슨 신앙처럼 나는 늘 잘못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삶이 좋아지겠어요. 그리고 가끔 그런 분 있어요. 나 수행해 헤라님 벌써 몇 번 갔다 왔는데 내 삶이 안 변해요. 자기가 변하지 않는 나는 삶은 안 변하죠. 내가 행동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대응하는 게 늘 똑같아. 수행을 하면 뭐 합니까? 수행하는 놈이 자기를 보려고 안 하고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면 바뀌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를 볼 생각을 안 하고 테크닉적으로 시키는 것만 한단 말이지. 내가 이렇게 하는 놈이 누구인가를 알아차리고 이게 왜 잘못됐는가. 나는 남에게 기쁘게 하려고 하는 행동이 남을 화나게 하고. 에고는 다 그거예요. 남에게 뭘 알려주려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더 밉상을 받는 행동을 하게 되고 잘못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머리를 못 알아차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그 마음을 알아차려서 올바르게 내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 알려줄 때 그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 부드럽게 알려줄 수 있게 내가 예쁨 받을 짓을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보면 예쁘다 이 마음 올라올 정도로 예쁜 짓을 할 수 있고 정확하게 자기가 하는 행동을 자기가 알아차려서 정확하게 하고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 삶이 변해요. 서서히 1년, 2년, 3년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변합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왜곡된 삶이 여러분 어떻게 한순간에 변하겠어요? 그거 한순간에 짠 하고 변하기를 원하는 놈이 누구예요? 그 놈이 자기를 안 보고 누군가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알라시니 나를 지배해서 나를 이렇게 훅 바꿔. 헤라님이 어떻게 이렇게 풀어? 그러면 그거 하나 해놓고서 짠 바뀌기를 원하는 놈이죠. 각성이 와야 돼요. 마음공부를 하면. 아하, 이 에고가 뭐가 문제였구나. 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한 게 나의 참 문제였구나. 참회가 와서 스스로 돌이켜서 알아차려질 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이 올라오죠.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살았는데도 우주는 여전히 나를 감싸주고 나를 용서하고 있었구나. 그게 와야 그때부터 삶이 변하는 거예요. 자기가 변할 때 우주가 변하는 거지. 자기를 보는 공부가 마음 공부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기를 보지 못하게 된 이유는요. 살면서 교육을 받을 때 네 마음을 봐라 이렇게 교육받지 않거든요. 이 눈으로 보이는 현실을 자꾸 보고 자꾸 부모가 이렇게 가르쳐요. 아이고 다 그렇다 만족하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죠 여러분. 그래서 어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너무 막 힘들고 학교 공부도 힘들고 친구들하고 막 노는 것도 너무 그 대인관계도 힘들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나 학교 다닌 것도 너무 힘들고 대인관계도 이렇게 힘들고 다니기도 싫고 이렇게 투정을 하면 그 마음을 인정해줘야 되죠. 여러분 그게 관념이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뭐라고 하냐면 봐라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너는 그렇게 학교도 가고 복 받은 줄 알아야지. 그런 마음을 쓰면 돼? 네 현실을 봐. 복 받았지? 그냥 누르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을 보지 말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나이 40, 50대 되신 어머님들 아무리 의리의리한 고대 궁궐 같은 집에 살고 아무리 남편 사랑받아도 이상한 놈이 올라올 거예요. 가끔씩. 누구나 마음이 있으니까. 아무리 높은 곳에 살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출세했어도 모든 사람은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마음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진 거 다 가졌는데 그런 분 있죠. 저한테 가끔 물을 때. 이렇게 방을 청소하면서 여기서 허무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싶고 이런 마음 올라온다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얘기하면 남편이 아주 복에 겨워서 투정을 하는구나. 너가 지금 내가 돈을 얼마 갖다 주지? 옆에 남편은 어떤데? 이렇게 비교하면서 너 다 가졌잖아. 만족해야지. 이렇게 얘기한대요. 만족해야지 하면서 이 마음을 또 이렇게 눌러요. 살면서 그래요. 뭔가 보기 싫고 힘든 마음이 올라오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꾸 누르고 피해왔어요. 심지어는 그게 습관이 되다 보면 그게 긍정 마인드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삶에 비참하고 힘들면 힘든 게 올라와야 정상이에요. 내가 노숙자야. 식구들이 나 다 버리고 도망갔어. 그러면 나는 어때요? 비참하죠? 나 노숙자야. 내가 이 나이까지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들어가져서 그 마음을 느끼면서 막 울고 서럽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 성찰이 오거든요. 내가 인생을 뭘 잘못 살았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콩인 줄 알고 팥을 심었더니 팥이 나는 거야? 내가 잘못 심은 걸 알아야 되는데 팥 났다고 탓만 하는 게 에고거든요. 근데 뭔가 내 그 마음을 느껴야 내가 이 마음을 왜 느낄까? 내가 뭐가 문제가 있지? 내 인생을 뭘 잘못 사는 거지? 이런 자아 성찰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돌이켜져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찾아내지고 내 마음을 그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으니까 그냥 또 묻어둬. 아유 뭐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지. 노숙자 된 게 그때 IMF였어. 정권이 바뀌어서 그래. 이러면서 그냥 자기 마음을 딱 IMF나 정권이 바뀌나 그럴 때도 잘 사는 사람은 다 잘 살거든요. 자기의 문제를 안 보고 싶은 놈이에요. 근데 그 문제의 근원은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을 보는 게 두려운 이유는 외로운 마음을 느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더 외로워질까 봐. 버림받은 마음 느끼면 더 버림받을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서 안 느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마음은 이분법적이지 않아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래서 에고가 머리로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은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해. 마음 안에서는 문제와 답이 하나란 말이죠. 우울한 마음의 답이 뭘까? 왜 우울할까? 그러면 이 왜 우울할까? 이 생각하는 놈만 사라지면 답이에요. 그 놈이 한 놈이라고. 그래서 이 우울한 놈을 인정하고 느껴주다 보면 답이 나와요. 그 놈이 그 놈이야. 그 문제를 인식하는 자체가 답을 찾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지금 우울하네? 지금 이 나이에 편안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울할까? 하고 내 마음을 인정하고 자꾸 알아차리고 느껴주다 보면 그 놈 반대편에 문제 반대편에 우울한 놈 반대편에 답이 있거든요. 그 답이 와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답은커녕 점점 더 거기에 빠지고 힘들까 봐 자꾸 외면하니까 점점 커지는 거야. 여러분 아기가 응애 울어요. 나 봐달라고 우는 거죠? 그럼 가서 어이구 힘들었죠? 하고서 걔 마음을 알아주면 내려가요. 응애 우는데 안 봐줘. 그럼 어떻게 해요? 앙앙 울고 계속 울어요. 점점 커지는 거야. 현대인들이 자기 마음을 안 보려고 마음이 자꾸 울거든요. 나 여기 있거든. 나 비참하거든. 나 허무하거든. 현실과 관계없는 게 마음이에요. 고대 광실에 살아도 우울하면 그 여자는 그냥 우울한 여자일 뿐이에요. 왕비라 할지라도 비참하고 수치스럽다고 느끼면 그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여자예요. 왕비라든가 돈이 많은 여자야. 나는 자식 복이 있어. 이거는 전부 그냥 포장재에 불과해요. 본질은 내 마음이거든. 내가 느끼는 게 바로 나고 그 괴로움이 나인 존재인데 그거 안 보고 자꾸 포장지로 내 마음 안 보고 그것만 보려고 하니까 해결도 안 되고 마음의 진짜 행복은 못 느끼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식적으로 나는 이 정도면 행복하지. 사람들에게도 자기의 본질을 가리면서 나는 이 정도면 행복해요. 하지만 마음은 자기 자신을 절대 속일 수 없죠. 공허한 거예요. 비참하고 외롭고 서글프고 쓸쓸하고 그게 나예요. 그 마음이 올라올 때 외로울 때 외로운 나가 맞는 정답이에요. 어느 집에서 사느냐. 초가집에서 살아서 외로운 마음 올라온 사람과 저기 서울에 60평짜리 아파트 맨션에 살아서 외로운 마음 올라온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외로운 에고일 뿐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 본질은 외면하고 나는 60평에 사니까 괜찮은 여자고 나는 초가집에 사니까 비참한 여자입니까? 현대인들이 마음 공부가 잘 안 되고 마음이 자꾸 두터워진 이유가 거기에 있죠. 자기 마음을 회피하고 거부하고 부정하고 그래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행에 오지 않으신 분들 생활 속에서 가만히 올라오는 자기 마음을 자꾸 인정해 보세요. 그러면 오셔서 수행하기가 쉬워요. 막 서글픈 게 올라오면 서글픈 아무개 올라왔니? 이렇게 자기한테 얘기도 해주고 슬프면 앙앙 울면서 슬픈 누구 올라왔구나. 괜찮아. 얘기해주고. 분노가 올라오면 화난 누구 올라왔어? 화도 내보고.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자꾸 인정해줘야 되는데 현대인이 무의식과 머리에 괴리가 큰 이유가 무의식을 억압하니까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마음이라는 것이 올라오면 딱 현실로 포장해버려요. 슬플 일이 없지. 내가 지금 자식도 있고 부인도 있고 남편도 있고 막 이렇게 딱 누르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근원인데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마음이 자꾸 울다가 아기가 울다가 그래도 나를 안 봐주면 현실에서 상황을 빵 하고 일으켜요.
자, 이래도 슬픔을 안 볼 거야? 그리고 슬픈 상황을 갖다 줘요. 이래도 네 열등감을 안 볼 거니? 그리고 갖다 줘요. 이래도 네 수치심을 안 볼 거야? 이러고 갖다 줘요. 현실을. 그래도 안 보는 분이 있어요. 눈 가리면서 괜찮아 이러고 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어. 괜찮아 하면서 또 안 보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현실이 어떻죠?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요. 내가 볼 때까지. 아기는 그치지 않아요. 보통 현실의 아기는 앙강 울다가 부모가 안 주면, 저단 주거나 안 봐주면 한 몇 시간 울다가 지쳐서 그치죠, 울음을. 근데 이 마음이란 아기는요, 안 그쳐요. 울음을 계속 울어요.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얘를 봐주지 않으면. 계속 괴롭혀요. 그 절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현대인이 그렇게 돈 벌고 그렇게 많이 가졌어도 요즘의 시대를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 테레비만 틀어보세요. 거기 뭐가 좋아요? 뭐를 쓰세요? 생활이 너무 편리하죠, 정말. 옛날에 우리 엄마들은 그렇게 빨리 하고 했는데 지금 뭐 세탁기가 요즘은 또 그것도 나왔대요. 옷걸이에 이렇게 딱 걸어서 두면 그냥 때가 이렇게 쫙 빠지는 무슨 비싼 그런 세탁기도 나왔다고 하고, 자동차도 이제는 운전 안 해도 막 그냥 가는 자동으로 된 자동차가 또 나올 거라고 하고, 세상은 굉장히 편리해지고 소비는 많은데 마음은 행복해지지 않아요. 현대인은 옛날처럼 행복하지 않아요. 왜? 소비가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 마음을 안 보다 보니까, 자꾸 밖에만 쳐다보니까 밖의 현실을 바꾸고 자꾸 소비하면 행복해질 줄 착각하는 에고들이 자꾸 무언가는 만들어내요. 만들어내서 많이 소비하고 향락을 즐기긴 하는데 마음은 괴로워요. 하루빨리 돌이켜서 자기 마음 때문에 불만족하고 힘들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 자기 마음이 올라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마음이 문제이면서 곧 답이란 걸 아셔야 돼요. 자기 생활에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 마음이 올라오면 그게 문제거리자 답이죠. 그걸 알아차려서 느껴주고 인정해주고 그거를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 수행이에요. 어떻게 하면 빨리 인정해주고 알아차리고 얘를 빨리 청산하고 풀어내서 답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답을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그래서 현실이 변하는 방법을 알아차려 주는 게, 알려주는 게 4박 5일 수행 모임이죠. 여러분, 현실을 자기가 정확하게 인식하나 보세요.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잘 알아차리고 날마다 올라오는 마음을 잘 느끼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현실과 나와 내 마음과 점점 괴리가 생기게 되고, 괴리가 생기면 생길수록 이 마음은요,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현실을 자꾸 더 왜곡시켜요. 힘들게 만들 거예요. 마음 보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